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양대군, 안평대군, 세종대왕, 태종 이방원 모두 남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을 들고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운 남자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던 날 밤 직접 갑옷을 챙겨 입혀주고 병사들을 독려한 여자. 남편의 거사가 성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여자. 그 남편이 왕이 된 후 자신의 오빠들이 남편의 손에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본 여자. 후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왕비의 자리를 지킨 여자. 원경왕 후 민씨, 태종 이방원의 왕비. 세종대왕의 어머니,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왕비 중 한 명.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경왕 후는 그 상황에서 53년을 살았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53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여흥 민씨의 딸로 태어나다. 1365년 고려, 공민왕 14년 경기도 여흥, 지금의 경기도 여주 일대.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여흥 민씨 가문. 아버지는 민제. 고려의 문신이자 유학자. 어머니는 송씨. 이름은 민씨. 훗날 원경왕후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여흥 민씨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손꼽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학문적 전통이 깊고 유교적 교양이 넘치는 집안. 민씨는 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려 말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되고 어린 왕들이 즉위하고 권문세족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외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고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일어서는 격동의 시대. 그 시대에 민씨는 자랐습니다. 명문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니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익히고 시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명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읽는 총명함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사람을 읽는 총명함. 나중에 그 총명함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민씨가 자란 집안, 아버지 민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제는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도 유교적 질서와 학문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계와도 교류가 있었고 새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민씨가 이방원과 혼인하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민제가 이성계 집안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민씨는 그런 아버지 아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그 눈이 훗날 왕자의 난의 밤에 빛을 발합니다. 1382년 민씨 나이 17.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과 혼인합니다. 이방원은 이해의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16살의 젊은 합격자. 무장의 아들이지만 문과에 합격한 촉망받는 청년. 민씨의 눈에 이방원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재능 있고 패기 넘치고 어딘가 보통이 아닌 사람. 그러나 아직은 무장의 아들.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혁명의 한가운데서 1388년 위화도 회군. 시아버지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고려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민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방원이 혁명의 한복판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모임에 참여하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혁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민 씨는 남편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시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태조. 그런데 민 씨에게 이 순간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는데 세자는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복 동생 이방석이 세자가 됐습니다. 이성계의 후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 정도전이 이 구도를 주도했습니다. 민 씨는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의 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그 공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정도전 세력이 이방원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남편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민 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보통 여자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판에서 어떻게든 몸을 낮추고 조용히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신하가 믿을 수 있는지, 어느 장수가 이방원 편인지, 어떤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지. 이 판단에 민 씨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흥 민 씨 집안에서 키운 세상을 읽는 눈, 그리고 이방원의 곁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적 감각. 민 씨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1398년 8월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갑옷을 입혀준 여자. 1398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거사를 결심합니다. 이날 밤에 대한 기록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거사를 앞두고 망설이거나 준비가 덜 됐을 때 원경왕후 민 씨가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갑옷. 민 씨가 직접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줬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독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역사 기록에 얼마나 정확히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경왕후가 1차 왕자의 난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을 기다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운 여자였습니다. 그 밤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횃불이 흔들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마당에 모여 있고 언제 적의 군사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박한 밤. 이방원은 거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 씨는 그 곁에서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갑옷의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 손에 떨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사의 성패가 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첫 왕비가 될 여자의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왕자의 난은 성공했습니다. 정도전이 제거되고 이복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이방원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400년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 민 씨는 왕비가 됩니다. 원경왕후. 사막 바닥을 치다 오빠들의 죽음. 원경왕후에게는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두 오빠. 왕의 처남이라는 위치. 이것은 조선에서 매우 민감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외척이 세력을 키우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 태종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태종은 처남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민무구민무질 형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위세를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처남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관직에 개입하고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것이 태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410년대 태종은 민씨 형제들을 탄핵하고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사사합니다. 사약. 왕이 내리는 독약. 원경왕후의 오빠들이 남편에게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순간 원경왕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함께 갑옷을 입혀 거사를 도왔던 그 남편이 자신의 오빠들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경왕후는 이 일로 태종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울면서 따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결정 앞에서 왕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원경왕후의 가장 깊은 상처를 봅니다. 왕자의 난의 밤 갑옷을 입혀주면서 민씨가 각오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좋은 것들이 올 것이라고. 남편이 왕이 되면 가족도 안전해질 것이라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오빠들이 죽었습니다. 권력의 논리가 사랑의 논리를 이겼습니다. 태종의 냉혹한 계산이 원경왕후의 피부치보다 우선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피부치의 죽음 앞에서 그 논리가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남자의 왕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막내면의 전한 후궁들과의 싸움, 그리고 자존심, 오빠들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후궁. 태종은 여러 명의 후궁을 들입니다.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안씨 등. 태종의 후궁들은 단순히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이 후궁들을 실제로 총애했고 후궁들 사이에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원경왕후는 이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후궁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성격이 강했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거사를 도운 여자. 자신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여자. 그 여자가 남편의 후궁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경왕후는 후궁들을 몹시 질투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궁이 임신을 하면 유산을 시키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태종 측의 시각에서 과장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강한 왕비를 질투하고 악한 여자로 묘사하는 것이 남성 중심 역사 기록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경왕후와 태종의 관계가 후궁 문제로 크게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의 항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경왕후의 측근들을 내보내고 원경왕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왕비이지만 왕 앞에서 왕비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경왕후의 분노와 저항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에서 함께 싸운 동지로서의 자신. 이 나라를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의 자신. 그 자리를 아무런 공도 없이 들어온 후궁들에게 밀려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경왕후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강인함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더욱 고립시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특히 충녕대군 훗날 세종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것이 원경왕후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막 귀환하다. 어머니로서의 원경왕후. 원경왕후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세종은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입니다. 충녕대군 이도.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된 데에는 아버지 태종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 인성과 감수성과 백성을 향한 마음에는 어머니 원경왕후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아들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충녕대군 이도가 책을 좋아하고 총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것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이 셋째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세자로 삼은 것처럼 어머니 원경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의 특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들 세종에 대한 원경왕후의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들, 오빠들의 죽음, 후궁들과의 갈등, 권력 앞에서의 무력함, 그 모든 상처들이 아들을 향한 깊은 헌신으로 승화됐습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것들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 아이 때문이었다고. 충녕대군이 훗날 세종이 되어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 그 연민의 씨앗은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어머니로부터 1418년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합니다. 원경왕후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 순간 원경왕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남편 태종이 아들의 장인 시몬을 처형합니다. 아들의 왕비, 즉 며느리 심씨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신이 오빠들을 잃었던 것처럼 며느리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그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을지 역사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원경왕후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태종과의 관계, 그 복잡한 진실. 원경왕후와 태종의 관계. 이것을 단순히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로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함께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었습니다. 4명의 적자를 낳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에게 냉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남들을 죽였고, 후궁을 들였고, 원경왕후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종이 크게 슬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슬픔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동지, 아들들을 함께 키운 부모, 조선의 첫 왕비. 태종은 원경왕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남자였을 것입니다. 아니, 표현할 줄 모르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권력의 논리가 사랑의 언어보다 항상 앞섰던 남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원경왕후도 태종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이해가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오빠들의 죽음을 용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냉혹한 계산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경왕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라는 위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방원의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상처투성이라 해도 그것이 원경왕후의 강인함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시대 여자로서의 한계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경왕후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막 확장 챕터 역사 속 원경왕후 다시 읽다. 이제 우리가 원경왕후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역사는 원경왕후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태종실록을 비롯한 조선의 공식 사료들은 원경왕후에 대해 복잡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자의 난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궁 문제에서의 격렬한 반응, 남편과의 갈등, 강한 성격 등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공식 역사서는 누가 썼습니까? 남자들이 썼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 사관들이 썼습니다. 그 시대의 이상적인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왕의 뜻에 따르는 여자였습니다. 원경왕후는 그런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자기 의견이 있고 필요하면 왕에게도 항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원경왕후의 행동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후궁 문제에서의 강한 반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는 저항이었습니다. 태종에게 항의한 것은 패악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어머니 원경왕후를 매우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이 극도로 슬퍼했다는 것.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 억울한 자를 돌아보는 시선, 그 감수성의 뿌리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짓밟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겪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들. 그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쩌면 어머니의 삶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역사는 영웅을 기록합니다. 칼을 든 사람, 왕좌에 오른 사람, 나라를 세운 사람. 그러나 그 영웅들 곁에서 그 영웅들을 가능하게 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그런 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태종의 왕자에 난 뒤에 원경왕후가 있었다는 것을, 세종의 위대함 뒤에 원경왕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의 손이 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얼마나 깊이 닿아 있었는지를. 에필로그 1420년 원경왕후 민씨. 1420년 7월 10일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6. 태종보다 2년 먼저. 임종의 순간 그녀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들 세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왕이 된 그 아들. 태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역사는 그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말을 이미 다 했거나 아니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53년의 삶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혁명가의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되고 오빠들을 잃고 후궁들과 싸우고 아들을 왕으로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원경왕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피해자로요?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은 여자로?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경왕후는 능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갑옷을 챙겨준 것도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독려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 거사가 성공한 후에 오는 결과들, 오빠들의 죽음, 후궁들, 권력의 냉혹함, 이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거나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하고도 남편의 거사를 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남편의 재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방원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하고 냉혹한 남자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원경왕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들. 공은 돌아오지 않고 상처만 남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역사는 태종을 기억합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 조선의 기반을 다진 왕. 세종의 아버지. 그러나 그 태종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원경왕후였다는 것을, 그 세종의 감수성과 백성을 향한 마음의 뿌리에 원경왕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갑옷을 입혀준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의 이름이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역사의 어느 페이지에도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